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제임스입니다. 적게 일하고 적게 소비하며 일터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전부인 단순한 생활 패턴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나이에 이렇게 지내는 게 가끔 불안하고 위축되고 또 나태함을 자책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은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 나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시기적으로 50대는 청춘의 열정이 꽃을 활짝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나의 처지는 좀 다르니까요. 그러나 단순한 생활 패턴이 오래되다 보니 언제부턴가 그 안정감과 평온함에 익숙해진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각자 인생길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헨리 데이빗 소로의 윌든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다소 철학적 내용을 다른 문화권 언어로 번역하는 한계에서 오는 직역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문체가 건조하여 젊은 시절 이 책을 접할 때는 감흥이 별로였습니다. 저자 헨리 데이빗 소로는 그의 나이 30이 되기 전 젊은 나이에 어떻게 자신의 삶과 자연을 그렇게도 깊게 성찰하며 이해하고 문명사회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월든 호숫가 숲에서 오두막을 짓고 산 2년여 동안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기록한 내용인데 요즘 저에겐 많은 위안을 줍니다. 저에게 최근 8년간의 삶도 예전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바뀐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와 다른 측면이라면 그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생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문명을 등지고 자발적으로 외진 곳에서 홀로 생활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저 자식 5 식구와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20대의 2년 동안이었지만 저는 40대 후반에서 지금까지 8년입니다. 그가 살던 시절은 조국 미국이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 최강의 문명국으로 성장한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태어난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중년을 보내고 있고 삶이 지독히 고단했던 나의 부모 세대와 태어날 때부터 풍요와 스마트폰 시대였던 신세대의 중간 세대입니다. 요즘 이 책의 저자에게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은 제가 나이 들어가는 탓일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의 단순한 삶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그가 살던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비교하면 도시에 있는 저의 집은 편리성은 훨씬 좋은 편일 것입니다. 작은 방이 3개나 있고 거실도 있으니 그의 오두막보단 크지만 5 식구로 요즘 시대로선 대식구가 살고 있으니 현대 도시의 오두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내 곳곳에 선반을 많이 설치해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막내는 올드하다고 투덜대기도 한답니다. 공간 활용 아이디어는 예전에 2달 알바했던 편의점을 많이 벤치했습니다. 그리고 맨 위층에 사는 선물로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덕분에 볕 잘 드는 공간에서 날마다 생기는 많은 빨래도 쾌적하게 건조하고 가끔 바비큐 파티도 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 3이나 되는 빨래량이 엄청난 가정으로선 안성맞춤입니다. 내년 봄엔 옥상에 화초를 가꾸어 좀 더 풍성하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또 언제부턴가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갖게 된 나만의 공간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혼자 보내는 시간은 참 행복했었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 사업을 접고 회의와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단순 노무직 일을 하면서 시간이 많은 편인데 아내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이외에 많은 시간을 거의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후 새 아이들이 더욱 성장하니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낼 만한 공간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실 귀퉁이에 저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갖고 있던 작은 테이블들을 이어 책상으로 하고 책상은 공간에 적당한 크기로 손수 만들고 의자는 안락함에 중점을 두어 다소 과한 고급 의자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침침해진 시력 때문에 조도 조절 가능한 조명과 미니 컴포넌트와 인터넷으로 검색한 음악을 연결하여 즐길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비록 거실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듣고 때론 깊은 밤 아내 몰래 맥주 한잔 하기도 합니다. 아내와 같이 커피와 차를 즐기며 오붓하게 보낼 때도 있고 가끔 아이와 집중해서 대화하기도 하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 깊은 밤에 느긋하게 창밖 광경을 감상하노라면 고요한 침잠의 시간 동안 단단하고 안정적인 바닥을 딛고 있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즐기고자 합니다. 서로의 말대로 쓸데없는 교제보단 지금 고독을 사랑하렵니다. 서로가 낮에는 콩밭을 일구고 비 오는 날이나 고독한 밤에 그의 오두막에서 몸이 모든 세포를 열고 경이로운 자연과 감응하며 느끼는 행복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의 고독이 자발적 선택이라면 나의 고독은 이 세상이 준 선물이리라. 게다가 고독을 즐기는 대가로 일용할 양식까지 주는 야근은 덤으로 주는 보너스다. 어제에서 방금 넘어온 지금은 새벽 1시. 저도 서로처럼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열고 아름다운 조명으로 어우러진 도시의 찬란한 어둠, 그리고 청량한 가을밤 바람과 신비로운 감흥은 나에게 강렬한 실존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잘 피했건만 몇 년 만에 찾아온 감기는 열흘이 지난 오늘 거의 회복하기까지 예전보다 더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오랜 약 복용으로 인한 불쾌한 뒤끝이 아직 남아있지만 오늘은 비교적 괜찮은 컨디션으로 야근 중입니다. 내일 아침 퇴근길엔 오랜만에 국밥에 반주 한잔 할 생각입니다. 물론 아내한테는 반주 얘기는 비밀로 해야겠지요. 밥은 내 육체에 영향을 공급하겠지만 반주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아침부터 음주하는 중년의 초췌함으로 비춰질까 고민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기꺼이 감수하렵니다. 야근 후 적당히 피곤한 아침엔 반주 곁들인 국밥 한 그릇이 간절한 계절이고 인간은 원래 태생의 불완전한 인간임을 핑계로 이 유혹에 넘어가렵니다. 행복한 아침 식사를 1시간 정도로 끝내고 따뜻한 나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서너 시간 개운한 수면으로 기운을 회복하고 오후 2, 3시경 화창한 가을볕 맞으며 아름다운 도시 골목을
산책할 겁니다. 그리고 밤부턴 작은 나의 공간에서 나의 내면을 구석구석 산책하렵니다. 어제보단 조금이라도 성장하기 위한 엄격함의 채찍도 바짝 들어야겠지요. 둘째 녀석의 수능 시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녀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빠로서 관심을 보이고 격려를 해줘야겠습니다. 내일은 고입을 앞둔 막내와 수학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요즘 겪고 있는 갱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생애의 동반자로서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시련과 고독마저 저마다의 인생길에서 성장을 위한 선물이길 기도하며 행운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헨리 데이빗 소로가 책에 적고 있는 월든 호숫가 숲에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홀로 지낸 이유입니다.